빅데이터와 함께 AI 분야의 발전이 눈부신 기계학습인 머신러닝과 심층학습인 딥러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이 어떤 언어인지에 대한 특징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네덜란드인 게도벤 로섬이 BBC에서 방영이 되었던 몬티 파이썬 프라이닝 서커스라는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80년대 말에 고안이 돼서 1989년 12월부터 구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동적 타이핑을 제공하면서 인터프린터형이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객체 지향이면서 실행 시간에 자료형을 검사하는 동적 타이핑 대화형 언어이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랫폼에 독립적이면서 소스 코드를 중간 언어로 변환 후에 바로 실행을 하는 인터프린트형입니다. 또한 파이썬은 비영리 단체인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이 관리하는 개방형 공동체 기반 개발 모델을 가집니다. 파이썬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에 배포된 가베지 컬렉터에 탑재를 하고 유니코드를 지원한 오픈소스인 2.0대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에 파이썬 2버전 계열의 지원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파이썬 3버전은 2008년도에 출시를 했고 내장 자료형의 내부적인 변화와 함께 표준 라이브러리를 재배치를 하면서 2015년부터 파이썬 3.5.1 버전 이후로 꾸준히 한 해 하나씩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린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각 벤더사에서 개발한 유형에 따라서 인터프리터의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파이썬은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파이썬이라고 오리지널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C파이썬에서 C 스택을 없앤 스타렉스 파이썬이 있고 또 C샵으로 구현된 닷넷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한 아이론 파이썬, 또 자바로 구현되어 있는 JVM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자이슨 등이 있습니다. 파이썬 자체로 구현되어 있는 파이피는 대부분이 퓨어 파이썬으로 구현된 파이썬 처리 시스템으로 JIT, 즉 Just in Time 컴파일러에 의해서 C파이썬보다 고속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특징으로 가집니다. 마이크로 파이썬은 인베디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 파이썬의 서브셋을 구현했고요. 브리스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파이썬 처리 시스템에서 브라우저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터프린터가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먼저 코드가 단순하고 표준성을 가집니다. 파이썬의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코드의 구문보다 간결하고 또 구성 구문이 간단하고 규칙적입니다. 서술문들은 줄로 끝나고 블록 구조는 들여쓰기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자바 코드와 파이썬 코드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출력하는 구문을 만들려면 객체 지향을 제공해주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3줄 이상의 코드가 있어야 하고 대신 파이썬에서는 한 줄만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문장을 쉽게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파이썬의 이식성이 좋은 점입니다. 파이썬은 플랫폼에 독립적이면서 모든 OS 환경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클래스 추상화와 함수형 추상화를 제공하는 객체 지향 언어이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루틴을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확장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또 특징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굉장히 방대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정규 표현식, 자동 문서 생성, 유닛 테스트라든지 GUI 등등까지 많은 파이썬 패키지들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GIL 문제가 있고요. 다중 스레드의 성능 저하, 모바일 플랫폼 라이브러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GIL은 현재 CPython의 인터프리터에서 동시에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 동작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들 수가 있고요. 다중 스레드는 성능이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CPython에서는 다중 스레드보다 다중 프로세스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 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를 제공을 해서 스레드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5개의 카테고리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 제작 개발 분야입니다. 장고나 플라스크 등으로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채택한 대표적인 웹 서비스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유명합니다. 기존 파이썬으로 구축된 시스템 위에 블로그나 SNS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다른 언어가 아닌 파이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 개발 분야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웹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의 업데이트 정보 및 가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CMS 프레임워크와 조합하게 되면 정보 제공 사이트의 구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NS 등 온라인 트렌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주식이나 환율 트레이딩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정보 사이트 등에서도 이미 데이터 수집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 파트입니다. 최근 파이썬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로봇은 풍부한 AI 라이브러리를 갖춘 파이썬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계 학습 라이브러리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텐서플로우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파이터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파이썬은 다른 언어와 비교를 해서 풍부한 수학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수치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계산하고 읽기 쉬운 테이블로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엑셀 등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그래프나 분포도 등 다양한 그래프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HTTP 요청이나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개발 인원으로 안정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파이썬을 학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이썬은 문법이 간결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생산성이 좋으며 배우기 쉬운 다이나믹 랭귀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다이나믹 랭귀지로 구현하거나 익히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웹 등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풍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가지며 수학적 연산을 자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이나 해석, 그것을 활용한 AI 개발 등에는 다른 언어보다도 적합합니다. 또 데이터의 관리 및 적재가 쉽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나 SNS 개발, 블록체인에도 상당히 좋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여러 벤더사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파이썬 도구들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